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검찰, 경찰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수사권에서 내란죄는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란죄는 경찰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라고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 불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도 있고 검찰도 있고 경찰도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권은 공수처 없습니다. 경찰도 없습니다. 오로지 공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번 서울지방법원에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청구 사유가 뭐냐?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내란수괴. 여러분 내란수괴는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니까요. 오로지 경찰만이 가능합니다. 내란. 자,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가 이렇게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으로 뭡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신은경 부장판사가 기각을 시켰잖아요. 기각을 시켰단 말이죠.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켰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됐는데, 자, 이거 사법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 그 사건을 좀 지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그 당시 권순일이가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때 3심에서 뭐 했습니까? 공직선거법 재판 무죄를 판결받았어요.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이거 뒷거래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김만배하고 50억 원 소리 있잖아요. 권순일이한테 50억 줬다고. 그리고 그 당시 2020년도 권순일이가 대법관일 때 선거관리위원장 아니었나요? 그때 2020년 21대 4.15 선거했어요. 부정선거 한 거야. 부정선거. 다 내용 알고 있어. 왜? 아주 사악한 인간들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2023년도에 이재명, 이준교사 구속영장 기각시키지 않았나요? 구속영장 기각시키고, 그리고 올해 들어 작년에 2024년도 이준교사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 즉 사법부가 이재명이 면죄부 준 거예요. 면죄부를. 그리고 이번 공직선거법은 지난 11월 15일 날 1심에서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2심하고 있다고요. 원래 공직선거법은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원래 다음 달 2월 15일 날 판결 내야 된다고. 그 전에 이재명이한테 혜택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사 과정을 보게 되면 이재명이는 완행열차를 타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고속철도를 탄 거예요. 그냥 속도가 빨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제가 1월 4일 날 1월 4일 5일 보면 말이죠. 내란수계 윤석열 체포 이런 뭡니까? 프랭카드 들고 손에 이런 그 마크 들고 말이죠. 시위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 중국 유학생들도 얼마나 많았어요. 여의도에. 자, 그래서 제가 1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 불성립이다. 그리고 국헌문란이 아니다 라고 이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헌법과 개헌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서
정당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원래 내란죄를 하게 되면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입니다. 예. 아니 윤석열 최고 통치권자가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비상계엄 했겠습니까? 내란죄가 안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란죄 말이죠. 형법 87조에 내란죄 알려드릴게요. 형법 87조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영토 전 지역이죠. 남한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서 일부 지역이라고 하는 건 어느 특정 시를 말합니다. 성남시면 성남시, 남양주시면 남양주시 일정 지역에서 일부에서 국가의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가의 권력을 배제시키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자가 내란죄입니다. 자, 그러면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 91조에 나와 있어요. 형법 91조에 국헌문란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내란죄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체를 비상계엄했습니까? 어느 특정 시를 했습니까? 아니죠. 일부 특정 지역입니다. 일부 국회. 그리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일부에서 한 거죠. 그렇다고 국가 권력을 배제했냐? 국헌문란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아니하고 지금 헌법과 개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비상계엄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여러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습니까? 천만에만 말씀. 그리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까? 권능 행사. 즉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사당에 들어가서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투표도 했잖아요. 자, 투표를 못하게 권능 행사를 막았습니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냐고요. 모두 국회의원들이 권리 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공수처 오동훈이는 내란죄 성립도 안 되는데 공수처가 내란 및 직권남용죄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말이지. 오동훈 제대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개헌법에 의해서 고도의 고유 권한으로서 통치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불성립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판사한테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거야, 공수처가. 그리고 이 공수처 서울지방법원의 정계선이하고 동기 아닙니까? 사법연수원? 다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라고 이게 좌파 카르텔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판사 쇼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순영 부장판사 우리법 연구회 소속 아니야 이순영이 자필로 말이야 체포영장에다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제외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자기가 무슨 입법 권한이 있는 사람이야? 법률에 의해서 판결만 하는 판사지. 이거 권한 남용한 거야 이게. 직권 남용이라고. 이순영 판사. 역사적인 판결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2차 체포영장을 발행한 그 신은미 판사 있었죠. 그분은
110조, 111조 언급을 안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에 진입할 수가 없다는 거야. 불법 진입, 불법 체포라는 것이지. 에? 그래서 진입하려고 55 경비단에서 수사관이 관인을 대리로 날인했다는 거예요. 이거 공문서 2조야, 공문서 2조. 수사관이 날인했다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체포 과정도 불법이요. 모든 게 불법의 연속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이가 지금 교도소에 가 있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받지 않았나요? 그런데 구속시키지 않았지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 대통령 비례대표로 당선됐지요. 그것도 뭡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됐지만 말입니다. 이게 바로 형평성에 맞는 사법부의 재판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 그리고 여러분 법관은 양심에 판결하도록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법원 공무원 규칙에 나와 있어요. 법원 공무원 규칙에 제69조에 법관에 임관할 때 대법원장한테 선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법원 공무원 규칙에 선서 뭐라고 나옵니까? 대법원장 앞에 선서할 때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라고 대법원장한테 선서를 하거든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대로 판단을 해야지. 그런데 요즘 오늘날 사법부를 보게 되면 그 판사의 이념과 판사의 성향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판결이 달라진다는 거야. 또 형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구구는 바로 법관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관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좌지우지가 된다면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판사가 통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단해 주기를 간곡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원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편향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단해 주기를 간곡히 재판관들에게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고 법률과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편향에 의해서 편향적인 결정을 한다면 그건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치주의 상실로 자유민주주의 상실로 국민들의 권기와 공기가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번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21대는 지역구 36명, 22대는 지역구 53명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가서 입법 구태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국헌문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제대로 잡아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